자, MSC 5번 해가지고 위치 관계를 이용한 식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3, 4차 함수 지난 시간에 이 기자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문제의 조건을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fx를 찾으시고 뭐 f의 3으로 마무리해라 뭐 그런 식의 문제다 보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fx라는 녀석의 식을 세우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 fx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정보들이 다항 함수다 보니까요. 인수 정리, 즉 뭐 어떤 직선과 접한다라든지 x축하고 어디서 만난다라든지 그런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정보로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토대로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1번 한 직선과의 위치 관계로 식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많이 했던 거라 되게 쉬운 건데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었던 걸 기억할 거야. 그럼 되게 꿀이에요. 왜냐면 3차 함수는 원래 미지수가 4개인데 최고차항을 이미 하나 1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나머지 미지수 3개만 알면 된다는 뜻이고 x축과 또는 직선과의 교점만 잘 알면 뭐 최고차항 a, 뭐 3, 뭐 1 써놓고 인수 정리만 딱 해주면 그냥 식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건 되게 쉬워요. 뭐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지 뭐. 자, 간단한 케이스. 보통 최고차의 개수가 주어지면 그 문제는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비교하였을 때 안 주어진 거에 비하면 쉽다 이거지. 자,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3개가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A, B, C 이렇게 3점에서 만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점 접선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접한다 해가지고 D랑 E에서 만난다. 뭐 D에선 접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3차 함수랑 직선이 접선이면서도 딱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있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와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런 건 있겠지만 얘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왜냐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뜻인데 허근은 보통 식을 세우기가 적당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뭐 노랑, 초록, 핑크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야. 뭐 책에 써 있으니까 굳이 안 쓸게.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전으로 x 빼기 a, b, c 하면 되고 핑크 같은 경우는 D에서 접하니까 x 빼기 D에 제곱한 다음에 이제 x 빼기 2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 뭐 x 빼기 2에 세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기 때문에 인수가 모두 제대로 주어져 있는 상태지. 자, 저런 건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보이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숨겨놓고 그냥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정보부터 찾으라 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건 당연히 미지수의 종류가 총 4개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다를 영어로 쓰죠. 어떻게 쓰죠? not given이니? 모르겠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준 형태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 A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하나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 문제랑 없는 문제를 잘 쭉 다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지면요. 직선 하나랑의 위치 관계만 줘도 문제가 풀려요. 왜냐면 충분히 최고차항 A가 있기 때문에 인수만 잘 찾으면 돼서.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주는 경우는 직선 하나와의 위치 관계만으로는 식을 못 세워. 왜? 당연히 생각해봐. A 한 다음에 괄호 x 빼기 1, 2, 3 묶어봤자 A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최고차항의 개수 A 같은 것도 정확하게 너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F형은 얼마다 이렇게 함수값으로 주는 쉬운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2개짜리 직선 2개와 얘랑은 이렇게 만나고 쟤랑은 저렇게 만난단다 라고 정보를 주면서 이 식과 이 식 둘 다를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야. 그게 이제 어려운 걸 하나 보여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바로 얘라고 갖다 놨는데요. 이 얘는 뭐 조금은 해석을 했지만 결국 이제 문과 30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식 2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문제를 잘 이해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뭐 문제 일단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y는 x란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이 있어요. 3차 함수가요. y는 x랑도 접하고요. y는 마이너스 x랑도 접할 거예요. 근데 y는 x랑은요. 여기 0,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겠지. 그러다가 3차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마이너스 x랑 한번 접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y는 마이너스 x랑 이렇게 만나고 뚫고 갑니다. 즉 여기서 하나 접했고요. y는 x랑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랑 접했어요.
라는 식의 상황을 주면서 이제 fx의 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였어. 자, f'의 1은 1이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네요. f'의 1은 1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x의 식을 한번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최대한 다 이용을 해볼게. 뭐냐면 먼저 3차함수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것, 세근의 합은 항상 뭐하다? 뭐하다고? 일정하다 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x라는 녀석과의 위치 관계는 0에서 2번 만나고 있으니까 핑크색 쪽과 보면 핑크인데, 자, 여기를 0과 0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0과 0과 얘의 합이 지금 이 문제에서의 세근의 합이 된 거지. 자, 이번에는 노란색 쪽, 요쪽 얘기를 보면 여기서 접하고 이제 여기선 한 번만 만난단 말이야. 그치? 3차 함수가 y는 x랑 여기서 한 번만 만나지. 그러니까 노란색 입장에서 보면 여기 0이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잡기 시작할게. 여기가 2번 만나니까 내가 t랑 t 이렇게 한번 더 보면 지금 내가 세근의 합을 0과 t와 t 이렇게 든 상황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핑크 쪽 나머지 하나의 교점도 우리가 금방 미지수로 세울 수 있겠네. 0과 0이니까 뭐예요? 그렇지. 0과 0이니까 여기를 2t라고 세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2t라고 식을 세운 다음 이제 각각 핑크색 쪽과 노란색 쪽으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fx라는 함수와 x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나냐? 자,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자, 이제 인수정리를 한번 세워보자. 뭐를 두 개 가지면 돼요? 오케이, x의 제곱을 두 개 가지고 x-의 2t 라는 걸 하나 가지겠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쪽으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0에서 한 번 만나고 t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fx라는 함수랑 플러스의 x라는 친구가 a 한 다음에 x는 하나 갖고 있겠고 뭐가 두 개냐? 오케이, x-의 t가 두 개다. 자, 이런 식으로 fx에 관련된 식을 두 개 세울 수가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fx란 녀석을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a랑 t에 관한 이제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지금 내한테 미지수 두 개 있는 거 보이지? a랑 t. 얘네들을 연립하여 a랑 t에 관한 식 하나 얻을 거고요. 조금 있다가 f'일은 1이다 또 계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랑 t에 관한 식을 하나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또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책에는 그냥 마지막에 할 방법만 써놨는데 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고.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핑크식을 핑크를 태준이냐? 자, 핑크색 식을 노란색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 내가 fx에다가 x를 더해준 건 x-t에 묶인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요 핑크색 식도 fx 플러스 x로 만들어보자. 즉 핑크색 식에다가 뭘 더해볼 거야? 그치? 핑크의 한번 양변에다가 내가 2x를 한번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러면 fx에다가 플러스의 x다 이렇게 바뀔 거고, 그게 a 한 다음에 쭉 써야지. 한 다음에 플러스의 2x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x로 한번 묶어놓고 보면 ax 괄호 x-의 2t에다가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얘랑 식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x로 묶인 것까지는 이미 똑같아. x로 묶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말은 요 뒤에가 뭐가 돼준다는 소리야? a 괄호 x-의 t의 제곱이 되어준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개수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개수 비교해도 괜찮고요. 생각나는 거 해봐. 얘랑 얘가 같다 어떻게 풀 거야? 어차피 공분이가 여러 가지 방법 다 알아두면 좋잖아. 그냥 개수 비교해도 돼. 또 어떤 게 있을까? 대입, 뭘 대입하면 되는데 핑크에? 2t? 물론 2t도 돼. 수치 대입도 돼. 어차피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게 항등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등식을 대처할 수 있는 수치 대입 또는 개수 비교 다 된다고. 개수 비교 해보자는 게 아까 다 풀어서 개수 비교 하자는 거고, 수치 대입을 통해서 2t를 대입해보자도 괜찮아.
또는 뭐를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뭐 t를 대입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치? 수치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얘가 무슨 제곱식으로 묶일 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치? 그 다항식을 대하는 걸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한번 다 해볼게. 자,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냥 대충 암산으로 합시다. ax의 제곱은 똑같을 테니까요. 1차식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atx, 마이너스 2atx. 이쪽도 아이씨 뭐야 마이너스 2atx잖아. 얘는 단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상수항. 상수항은 숫자 2네요. 여기서의 상수항은 뭐야? at제곱. 뭔가 식이 그렇듯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뭐 수치 대입 한번 해보지 뭐. 수치 대입. 뭐 ET 집어넣고 싶대. 그래, ET 집어넣자. 준성이가 또 편했네. 그치? ET를 딱 집어넣어주니까 왼쪽은 2가 될 거고, 오른쪽은 ET 집어넣었으니까 A 곱하기 T의 제곱. 똑같은 거 나오네요. 맞죠? 아니면 뭐일 수도 있다고?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어차피 묶일 거니까요. 판별식은 0이다로 해봐도 괜찮다고. 자, 얘 전개해보면 1차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atx 제곱이었으니까 at 전체의 제곱.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최고차항이 a, 상수 2니까 2a. 이게 0이다. 양변 a로 약분해 주시면 똑같이 a 곱하기 t의 제곱은 2다 이렇게 나오겠네. 내가 일부러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너네가 뭐가 머릿속에서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 단서 하나 얻었겠구나. 자, 그럼 물론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노란색 식을 핑크색 쪽으로 끼워 맞추는 방법도 있어. 노란색의 양변에 무엇을 빼가지고 2x를 빼가지고 fx 빼기 x는 하고 정리한다면 그게 얘처럼 생겼어요 라고 개수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뭐 아니면 그냥 이 식 그 자체로 전개해도 돼요. 그냥 fx 그 자체로 전개를 해봐도 괜찮아. 그럼 봐봐. 핑크색 쪽으로 fx는 하고 식을 쓰시면 ax의 제곱 괄호 x-의 2t에다가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노란색 입장에서 fx는 하고 정리하면 ax 괄호 x-t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이 두 식이 같은 거지. 그럼 또 수치 대입을 해도 괜찮아요. 이 식 그 자체에서. 얘 개수 비교해도 괜찮고. 이건 한 가지만 하자. 적당히 x에다가 2t 집어넣고 빨리 마무리 해볼게요. x에다가 2t를 집어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니까 뒷편에 2t는 여기로 a 넘어와가지고 2t 집어넣을 거니까 2 곱하기 t 에다가 x 빼기 t의 제곱이니까 t 빼면 t의 제곱이니까 t 3승 마이너스의 2t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넘겨주시고 먼저 t 약분 4는 2배의 at의 제곱이다. 그래서 at의 제곱은 2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아무튼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지. 오케이? 이제 또 하나의 식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f'의 뭐겠지? f'의 1은 1이다. 어느 쪽 미분할까? 뭐 아무건 상관없겠다. 어차피 인수정리 바로 못 쓰니까. 야, 어느 쪽을 좀 미분하기가 편해요? 자, 상관없겠다. 그지만 정말 상관없겠다. 마음대로 할게요. 자, 위에 거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x에서 1을 뺀 것은 a 묶어놓고 곱의 미분법 2x 괄호 x-의 2t.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시면 그냥 사라져. 이렇게 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좌변이 그냥 뭐가 되게? f'1 빼기 1, 0. 은 a 괄호 하신 다음 1을 집어넣을 거니까 2 괄호 1-의 2t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 a가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3 빼기 4t. 이게 0이다가 나오네. 자, 따라서 t라는 친구는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친구는 으치 하고 넘어가면 돼. 2배 한 다음에 제곱한 거 뒤집어서 넘어갈 거니까 9분의 16 하여 최고차의 개수가 9분의 32인 3차함수였고요. 뭐 t 나왔으니까 식은 다 작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f 뭐 1의 값이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그냥 들으면 어렵진 않지. 근데 이게 너네가 쉽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미지수를 바로 t랑 2t로 잡을 실력이 돼서 그래요. 이걸 못하면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q라고 둔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p도 있고 q도 있고 a도 있어가지고 3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라서 이 문제가 쉽게 느껴졌다면 왜 쉽냐? 바로 미지수를 이렇게 둘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줄 알았던 이유는 세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걸 너네가 터득했기 때문에. 그만큼 요거는 문제풀이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것.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도전 좀 해볼래? 다음 페이지에 딱 한 문제 갖다 놨거든요. 재작년 6월 평가에 나왔던 22번 주관식 최고 난도인데 나한테 배운 대로 하면 안 어려워요. 근데 아직 체화가 안 되면 어렵겠지. 자,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안 주어졌어요. 그냥 3참수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조금 어머 이상하네, 어렵겠네 생각하시고 한 7분 정도만 고민을 한번 해볼게.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돼야 될 것 같아. fx = 0이 실근이 두 개다라는 것은 저 친구가 x축하고 뭐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일단 x축하고 접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x축하고 접한다고 치자. 힌트 조금만 주고 또 풀릴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조건을 바로 갈 텐데 나조건은 합성함수예요. f 안에 x-fx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0이다. 근데 f는 뭐랑 뭐가 들어갈 때만 0이야? 알파랑 베타가 들어올 때만 0이지. 그 말은 합성함수 입장에서 요 녀석이 뭐 또는 뭐가 되면 돼?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지. 그 말은 옆으로 보면 x-fx는 알파 또는 x-fx는 베타다. 요 두 방정식의 해가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워딩인 것 같아. 근데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한 단계 더 어디까지 갈 거냐면 fx는 넘어가 뭐야? x-의 알파지. 그 다음 아래쪽 거는 fx는 x-의 베타일 거야. 요 녀석의 총근이 3개야. 뭐 위쪽이 1개, 아래쪽이 2개일 수도 있고 뭐 3개 빵개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대.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래프의 의미가 보이는 게 얘는요. 어디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알파,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얘는 마찬가지로 베타를 지나겠죠?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요. 자, 요 3참수는 베타에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지. 그렇다면 기울기가 1이라는 직선은 분명 얘를 뚫고 휙 갈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 하나랑 여기 둘 만났지. 그리고 3참수는 나락으로 쭉 꺼질 거니까 얘가 언젠가 또 만날 거 아니냐? 벌써 얘만으로 3개 생겼네. 그 다음 이제 얘. 물론 알파에서 잘 들어. 알파에서 3차 함수의 기울기가 1보다 가파르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치? 반대로 3차 함수의 기울기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긴 할 거네. 아무튼 만나긴 할 거 아니냐. 그럼 벌써 이거 3개가 아니네. 아, 그럼 이렇게 안 생겼나 봐. 그러면 다르게 접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접할 수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요. 뭐 알파, 베타는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알파에 베타에 똑같은 식이니까 알파, 베타 자리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음. 자,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다. 엥? 하나, 둘, 셋. 여기 뭐 이렇게 가든 아무튼 뭐야? 에서 막히신 분. 그치? 요거는 뭐 평가원 문제를 풀다 보면 살짝 이제 나중에 느껴질 건데요. 최고차항을 안 주면 의심을 꼭 해보셔야 돼요. 뭘 의심해야 될까? 이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디까지는 합의를 봤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요. 이 직선들과의 위치관계가 3개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겠거니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게. 물론 X축하고 접하는 형태가 2가지가 있겠지. 극소에서 접한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파고들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있을 텐데 그냥 뭐 생각나는 것부터 해보지 뭐. 요런 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베타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fx는 x-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기울기가 1이니까 분명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럼 얘는 교점이 분명 몇 개밖에 없냐? 교점이 1개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쪽 x-빼기 알파 쪽에서 2번 생기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주은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되 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 버리면 3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랑 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x-의 알파겠구나라고 관찰하시는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요. 지금 f'의 1이 1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 이 기울기가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 1이라는 x 좌표 후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직선과의 교점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쯤에도 그럼 기울기가 1인 지점이 하나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평균값 정리 때문에 여기 2대1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 있을 거라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항상 수능 문제는 모든 케이스를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공부할 땐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실제로 너네가 이걸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고 치면 여기를 1라고 찍고 풀래 여기를 1라고 찍고 풀래 후자를 할 거지. 왠지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답 같잖아 뭐 접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로 일단 지르는 거예요. 항상 해보고 안 되면 말어 안 되면 저기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얘가 1,에다가 근데 그러면 함수값까지 주어진 거예요. 1,4죠. 맞냐? 그럼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y는 x-의 알파라는 1차 함수인데 걔가 1,4 지나지? 맞아? 그렇다는 건 결국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의 3이기 때문에 저 핑크 직선은 y는 x 플러스의 3이다 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의 3,0이었음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의 3이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갖고 베타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겠네 로부터 이제 식을 세워가면 될 텐데 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베타를 또 순식간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율로 해가지고. No. 비율을 하려면 여기가 극소니까 여기에 별표가 찍혀 있거나 변곡점이 찍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치, 요거는 세근의 합을 이용할 거야. 왜요? 직선 하나밖에 없고 이거 없다며요? 너네가 놓치기 쉬운 직선이 항상 하나 있어요? x축도 직선이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세근의 합이 핑크색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의 3에서는 한 번 만나고 어디서 접하는 거야? 1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근데 그게 x축과의 위치관계로 보면 마이너스 3에서 뭐하고?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베타가 얼마다가 즉시 나와야 되니? 5다가 즉시 나와야 된다고. 민지 오케이? 자,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렸어요. 따라서 fx라는 친구가 바로 x축과의 위치관계가 나왔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모른다 A 한 다음 x 플러스 3의 제곱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x-의 5를 가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 1,4를 지난다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f1은 4다 한번 풀어볼게. f의 1은 4, 4, 16, 16에다가 마이너스 4 또 곱하네요. 마이너스의 64a. 그런데 그것이 y값은 4라서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의 16분의 1이라는 함수였어요. 자, 그 다음 f'의 0이 1보다 크다라는 거 얘는 왜 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1,4가 여기일 수도 있다고 했지. 맞냐? 그러면 그때는 f'의 0이 1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형태의 단서였음.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는 모순이 없지만요. f'의 0이 1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자, 한 번만 f를 정리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 한 다음에 x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의 5야. 자, 그러면 f'의 0이 1보다 크냐? 라고 나왔는데 직접 구해보면 되겠지 뭐. 미분하기 싫으니까 f'의 0은 누구의 개수냐? 1차항의 개수나 1차항 구해볼까요? 얘 머릿속으로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이제 요거랑 요것만 전개해서 1차항 보자. 1차항 몇 x야? 먼저 마이너스 30x에다가 플러스 9x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6분의 1은 뭐 원래 붙어 있어야 되겠지. 1보다 큰 거 맞죠? 16분의 21 정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F0을 상수항을 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상수항 구하는 거 전개해두기 잘했다. 마이너스 45네요. 마이너스 또 붙었네요. 16분의 45. 따라서 정답은 61이다. 이게요, 공통 과목, 수원, 수투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줄 때 된 22번인데 듣고 나면 별로 안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 문제풀이가 빨라진다라는 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못했다. 그거는 뭐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많이 공부하셔서 대가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도구들은 내가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체화해 주시면 좋겠다. 됐어요? 1교시 한번 이렇게 맞춰봅시다. 자, 이 기자의 89페이지 12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인 킬러 문제인데 일단요 경험상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 주잖아요.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니까 알아들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왜냐면이란 말도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문제는 굳이 안 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안 줘야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나거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냥 줘버려도 다른 조건으로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것 자체가 뭔가 크리티컬한 문제면 당연히 안 줄 수밖에 없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라는 게 결과적인 얘기고 왜 음수인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fx에 0,0에서의 접선을 y는 gx라고 하지. 그럼 일단 이 말을 fx라는 친구가 0,0을 지난다라는 건 또 이해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녀석에 대하여 hx라는 함수를 뭐라고 디파인 했냐면 절대값의 fx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접선의 방정식 gx를 이렇게 더해줬다 라는 게 이제 hx인데 hx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대요. 첫 번째 hx 위의 점, 자, hx 위의 점 k,0이니까 hk는 0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이 y 콜 0이래. 근데 잘 생각해봐. hk는 0이다 하니까 당연히 k,0 함수값은 그때 0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의 기울기가 얼마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0. y 콜 0이라는 건 x축이니까 0이란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h'의 k라는 친구는 0이다. 그러니까 얘는 h라는 관점에서 보면 h라는 함수는 k에서 x축과 뭐 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까지 미리 써두면 hx는 0의 실근 중 가장 큰 값은 12다. hx는 0의 실근 중 가장 큰 것 이것이 12다. 그럼 일단 아무튼 h의 12가 0이긴 한 거지. 제일 큰 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h12는 0이다라는 단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h의 3은 또 써둘까요? h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절대값의 fx에다가 gx를 더한다라는 저 함수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언제 뒤집힐 줄 알고. 그치? fx가 만약에 x축하고 3번 만나게 되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는 원래 그대로고 여기는 마이너스 다시 붙여줘도 위로 올려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고 막 범위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해석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이건 은근히 많이 하게 되는 스킬이긴 해 앞으로. 그래서 알아는 두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봐봐. fx 플러스의 gx 물론 이 문제랑 다른 표현이야. fx랑 gx의 합이라는 상황을 fx와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의 위치관계로 보는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두 함수의 위치관계를 관찰하려면 두 함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 빼기 빼기 g를 하면 결국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내가 능동적으로 마이너스 g와의 위치관계다로 해석을 해야 문제가 좀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특히 그랬거든. 자, 그래서 hx라는 친구를 이제 절대값 fx와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라는 친구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나타내주는 함수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들이 조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봐. 얘는요. 절대값 fx와
y는 마이너스의 gx 라는 함수가 어디서 만난다는 뜻이야? 그치? x equal k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k, 0에서 만난다가 아니야. 그냥 k에서 만난다요. 왜? 절대값 fk가 뭐 예를 들어 7, 마이너스 gk도 7 하면 7 빼기 7은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은 둘이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잖아. 얼마로 같은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k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예를 보면요. h'k가 0이다라는 건 절대값 fx랑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그치? 빼줬는데 0이래. 같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절대값 fx와 마이너스의 gx라는 친구가 x equal k에서의 기울기가 같다예요. 그래야 그 둘을 뺀 거, 얘 빼기 얘, 결국 덧셈처럼 표현되는 이거, 그게 0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또 새로운 말이 나오네. x equal k에서 만날 건데 기울기가 같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접한다는 거지. 만날 건데 기울기가 같다면.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절대값의 fx라는 함수와 마이너스의 gx라는 함수는 x equal k에서 뭐 한다? 접한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fx, 절대값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절대값 fx, 그래도 그나마 3차함수로 접어 올리는 건 그렇게 비교적 어렵진 않잖아. 그거랑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gx, 걔네들이 k에서 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hx equal 0의 근중 제일 큰 게 12다라는 건 절대값 fx와 마이너스의 gx가 12에서 만날 거고 그게 제일 큰 교점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gx란 녀석이랑 마이너스 gx도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만나길래 k에서 접할 수 있나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당연히 순진한 우리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하자 결과는 음수라고 사실 말해버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fx가 0,0에서 접선을 g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0이 어딘지를 먼저 정하면 돼. 당연히 이건 뭐 그냥 개치인데 맨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느 거부터 해볼래? 가운데. 좋아. 가운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gx니까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 잘 안 보일 것 같아. 한 이 정도로 해볼게요. 높았다가 작았다가 뭐 이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가 0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뭐냐면 여기서의 접선이가 한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만날 거예요. 이게 gx야. 맞니? 자, 그러면 얘를 말아 올린 거 그게 gx예요. 마이너스의 gx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절대값의 fx를 관찰해야 되니까 절대값 fx를 한번 그려볼게. 절대값 fx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올 거고. 자, 그 다음 잘 들어. 원래 흰색 3참수의 그래프의 0에서의 접선이 핑크야. 그러면 흰색을 말아 올렸을 때 노랑이랑 뭐 할까? 접해야 되겠지. 그냥 그대로 이 핑크랑 흰을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볼록하게 그리지 마시고 여기에 접하게끔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생각하러 가보자. 오케이. 이제 절대값 fx 초록색과 마이너스 gx 노란색이 k에서 접해야 되는데 야, 접할 수 있냐? 접하는 거 한 군데 있다. 어디서 접해요? 0에서 접하긴 하겠지. 근데 0에서 접한다는 말도 이상해.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왼쪽하고는 접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접한다가 아니긴 해. 기울기가 여기는 똑같지만 우미분계수가 똑같긴 하지만 그럼 다른 데 접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리면 안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번에 0의 위치가 오른쪽 정도 있다고 한 두 가지 정도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게 gx고요. 걔를 말아 올린 거 이게 마이너스의 gx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절대값의 fx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또 노랑에 이렇게 접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해요. 접하는 데가 있니? 노랑과 초록? 없어.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접하는 거 아니냐? 왜 의미분계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쪽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이쪽은 접할 리가 없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여기 있을 때로 해봐도 똑같은 이유로 뭔가 접할 때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가 일단 양수일 때는 안 됐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음수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럼 음수도 마찬가지야. 0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대충 그려놓고 0 어디라고 찍어볼래? 왼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운데를 0이라고 한번 찍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접하면서 한 요 정도에서 한번 더 만날 거예요. 이게 지금 g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마이너스를 취해준 거니까 요렇게 간 게 마이너스의 g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을 접어가지고 초록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요렇게 간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핑크랑 흰색이 0에서 접했으니까 얘를 말아 올린 건 노란색과 뭐 해야 돼? 이렇게 접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저기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노랑과 초록이 또 접하는 데가 있나요? 왼쪽 위에서 어떻게 접합니까? 얘는 1차 함수가 3차 함수가 뚫고 올라갈 텐데 여기서 접할 수는 없겠지. 그럼 0의 위치 잘못 잡았어요. 자, 다음 그림. 왼쪽.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0이 있다고 치고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를 g.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말아 올린 거니까 노란색으로 마이너스 g를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쭉 그려봅니다. 마이너스의 g. 자,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워봐서 h를 그려볼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렇게 볼록 한번 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될 거야. 노란색과 초록색 접할 가능성이 이제 좀 생기지 않았어? 내가 아직 일부러 초록색 칠하지 않았는데 요 부분이 있지. 얘가 생각보다 높았다면 이 노란색과 접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 상황이 맞는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접하게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그 말은 이 얘 키를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깔끔하게. 대충에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답인 상황을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쯤을 0이라고 하고요. 먼저 g라는 얘를 좀 먼저 그려두고 마이너스의 g라는 것도 먼저 그려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끼워 맞춰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0에서 핑크랑 접해요. 근데 올라가서 g랑 뭐 한다고? 노랑이랑 뭐 해?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러면 초록색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0에서 미분 불가로 뿅 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g랑 접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상황 이해됐음? 자, 그러면 대충 K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보이네. 바로 여기가 K네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돼도 일단 필기 해놔. 1년 후에만 이해되면 되지 뭐. 지금 이해되면 뭐 그게 너네 1등급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hx equal 0의 근 중 제일 큰 것이 12다를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hx 누구랑 누구냐면 초록색, 어이구 일로 밑으로 안 되는데 여긴 흰색이고요. 초록색은 이렇게 위로 갔겠죠. 이렇게. 자, 초록색 절대값의 fx라는 친구랑 노란색 마이너스의 gx 이 친구들이 만날 거야. 제일 큰 곳이 어디니? 요 정도에 계시죠? 노란색을 연장을 해볼까요? 자, 여기 한 요 정도. 여기가 12래요. 됐냐? 자, 그러면 사실 K는 이미 나왔어요.
K 뭐게? 자,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봐. 요 그림 그대로 밑으로 그대로 받아 내려주면 그게 핑크색을 연장한 것과 흰색이 만난 곳이죠. 여기도 똑같이 12죠.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만 볼 거냐? 먼저 얘랑 얘만 봐봐. 세 근이 보일 거야. 핑크랑 흰색만 봐요. 색은 뭐니? 0에서 뭐해? 접해. 그리고 여기가 이거의 대칭이니까 12잖아. 0, 0, 12야. 오케이? 그 다음에 흰색과 누구를 볼 거냐면 초록색을 봐봐. 여기가 얼마야? 0이지. 근데 K에서 뭐해? 접하지. 따라서 K는 얼마야? 6이야. 요 세 근의 합을 모르면 답지 보면 알겠지만 이 K는 6이다라는 거를 찾는 과정 또한 식으로 그냥 존나게 때려 박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됐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당연히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y는 gx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까 우리가 교재에 있던 거는 그게 y는 x라고 주어졌었으니까 바로 fx랑 마이너스 g는 뭐 0하고 10에서 접하고 뭐 누구랑은 0에서 6하고 이렇게 셀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지수를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이제 f라는 함수를요. ax의 세제곱 하신 다음에 플러스 bx의 제곱 하신 다음에 플러스의 cx까지만 쓸 거예요. 왜? 상수항 없으니까요. 그러면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gx 즉시 읽어내야 되는데 뭐게? cx. 그치? 왜냐면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1차 이하가 접선이라고 했잖아. 0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했으니까 요 뒤에가 다 접선이라고. cx가 접선. 또는 실제로 미분해보시면 맞지 않습?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식을 이제 세워보도록 한다 이거야. 자, 요 핑크색 상황을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 fx라는 친구 말아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fx예요. 그 다음 이 핑크는 뭐냐? 마이너스 gx가 아니라 그냥 gx, 원점에서의 접선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 위치 관계가 핑크색인 거 보이지? 자, 그러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의 cx와 cx라는 녀석의 위치 관계. 그게 0에서 접하고 12에서 만난다 하니까 a 곱하기 x의 제곱 괄호 x-의 12야. 사실 뭐 그렇게 안 해도 뭐와 뭐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로 이미 b는 a에 관해 표현이 돼요. 세근의 합이 얼마인 거야? 1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면 돼? 12면 되지. 마이너스 10인가? 아니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12가 되면 되지. 또는 얘를 직접 전개한다라고 이제 봐도 괜찮다고. b는 몇 a? 마이너스 12a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이번엔 흰색과 초록색의 위치 관계를 가보자. 자, 흰색과 초록색 쪽 식은요. 일단 3차 함수는 그대로야.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의 cx야. 근데 요거는 여기서의 노란색이겠다. 그지? g를 마이너스 취해준 거니까 누구니 얘는? 마이너스 cx죠. 걔와의 위치 관계니까 빼기 빼기 cx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일단 최고 차이 개수는 a일 텐데 어디서 한번 만나고 0에서 만나고 6에서 접한다니까 x 하나에다가 x-의 6을 두 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음? 자, 그러면 상수항 부분을 보자. 아니 1차항 부분을 보자. 왜냐면 b는 이미 알아냈으니까 c만 궁금해. 몇 x? 2cx. 여기서 몇 x? 36ax죠. 따라서 c라는 친구는 18a다. 모든 미지수를 일단 a에 관해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저 a만 찾으면 되지. 정보 하나는 더 있을 거니까. h3은 마이너스 2분의 9다를 한번 세우러 가볼게. 자, 그럼 정리할게요. 현재까지 fx란 친구가 ax의 세제곱에다가 bx인데 b가 마이너스의 12a야. 그 다음에 cx인데 c가 18a예요.
18ax 이런 상황. 그치? 그 다음 gx라는 친구 원점에서의 접선은 바로 cx였는데 그게 18ax라고. 맞냐? 자, 이제 h의 3을 구하러 가봅시다. h의 3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값의 f의 3 플러스 g의 3이에요. 자, 대입해봅시다. 절대값 씌우고 f의 3은 얼만지. 여기 일단 333 했을 때 27이 보이고, 그 다음에 33은 9에서 12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08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18이니까 플러스에 54가 보입니다. 계산 결과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7a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G3은 몇 a야? 36a죠. 자, 이제 절대값을 풀 건데, 야, a는 최고차의 개수거든? 부호 뭐니?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미 양수지? G3이 찢었어요. 54. 그치, 그치. 누구야? 쌤이요. 자, 마이너스 27a가 이미 무슨 수니? 이미 양수니까 절대값은 그대로 나와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7a 이렇게 그대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50에 4a 이렇게 있을 거니까 h3은 27a네요.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의 2분의 9래.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 곱하기 이제 마무리 단계야. k 곱하기 h6 마이너스 h의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k는 6이었고요. 그 다음에 h의 6은 사실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는데, h의 6이라는 건 바로 절대값 fx와 마이너스 gx의 x 이퀄 6에서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잖아. 절대값 fx 초록색하고 마이너스 gx는 k, 즉 얼마에서? 6에서 만났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h6는 빵이에요. 실제로 또 넣어봐도 괜찮아요. 뭐 얼마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h의 11을 해봐야 돼. h의 11은 또 따로 계산해봐야겠구만. 여기다 쓸게요. 자, h의 11 하시면 절대값의 f의 1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의 g의 11 할 건데, 물론 예측은 되는 게 봐봐. 여기 저렇게 높은 데가 12니까 11은 왠지 양수, 즉 원래 3차함수의 반대니까 마이너스겠지 할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냥 숫자로 풀게요. 자, f11 한번 해봅시다. 11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1의 세제곱은 너무 힘드니까요. 묶을 만큼 묶어놓고 갑시다. a 곱하기 x로 묶어두시면 여기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의 18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11을 집어넣을 거야. 절대값 한 다음, 자, a가 마이너스의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하시고 x자리에 11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괄호 치고 121에서 이거는 인수분해를 생각하면 더 편할 듯. x괄호 x 빼기 12야. 여기다 11 넣어봐. 마이너스 11 플러스 18 7 더하기 g의 11. 근데 g는 18ax였어. 근데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마이너스 3x라는 간단한 녀석이야. 그럼 1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3?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가 h의 11이니까요. 절대값, 아니지. 여기까지 왜 절대값이 나오고 그래. 아니, 큰일 날 뻔했네, 주. 여기까지가 절대값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일단 6분의 77, 마이너스의 3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계산 이따 하자.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따라서 요 값이요. h의 11 하고 여기 싹 들어가주면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괄호 칠게요. 6분의 77, 마이너스 33. 6배를 하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6배 해주고 마무리합니다. 마이너스 77에다가 33 곱하기 6이니까 198. 따라서 정답은 121 이렇게 나왔지. 어렵죠. 왜냐면 절대값의 fx랑 마이너스 gx의 위치관계를 본다라는 요 아이디어는 엔간한 1등급 정도의 두뇌가 아니면 떠올리기 힘든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근거계수의 관계 등을 이용해서 K를 빠르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실 그치 이것만 계산해내고 이것만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내고 저 그래프까지만 도달하고 근거계수의 관계까지만 쓰면 마무리 계산은 쉬운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지. 이런 거를 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도구는 항상 사용하십시오. 세근의 합이라든지 그런 것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4차 함수로 돌아가 볼까? 교재로 돌아가자. 오케이. 자, 4차 함수도요. 똑같이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도구, 비율관계나 극대극소 차이 같은 도구들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그거를 이런 킬러에 적용하는 건 너네가 이제 차차 1년간 해나가야 될 과정이니까요. 일단 오늘은 도구 정리를 제대로 합시다. 자,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몇 가지만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U자, 아니 W자가 보통이고 완벽하게 선대칭인 이쁜 W도 있을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녀석 중에 이렇게 쉬었다 가는 함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쉬었다 가는데 들쉬어 이런 새끼도 있었고요. 정말 밋밋한 U자 모양, X의 4제곱 같은 4차 함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걸 문제로 낼 바에 X제곱으로 낼 테니까 굳이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지. 당연히 자주 등장하는 건 이 친구들과 이 친구는 당연히 많이 나오겠고 이 친구도 많이 나온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할 거야. 얘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딱 한 번 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들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사실 미적분 용어죠. 무슨 점이냐면 변곡점이야.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접선을 긋잖아. 원래 모든 다른 곳에서의 접선은 접선 기준 곡선이 같은 쪽에서 출발해서 튕기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근데 변곡점의 특징은 변곡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변곡점의 특징이야. 여기서도 그래서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가 반대로 나온다. 3차 함수의 변곡 접선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치? 요 3차 함수도 변곡점 요 정도에서 접선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뚫고 반대로 튀어나오죠. 걔랑 똑같은 거예요. 미적분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0인 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건데 아무튼 이런 곳들이 삼중근을 갖는 점이다. 그러니까 인수 정리 같은 걸 하실 때 여기는 x 빼기 1이 3개 뭐 여기도 x 빼기 a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겠지. 뭐 당연히 이런 접선은 인수 정리 2개 하시면 되겠지 뭐. 자, 19페이지에 있는 4차 함수의 극값과 도함수 f'x의 관계도 뭐 가볍게 보면 자, 여기 위에 4개만 줄어 봅시다. 저 밑에 찌끄레기 새끼는 무시하고요. 자, 요 4개 중에 구분을 짓는다면 당연히 위에 2개와 아래 2개가 다르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극값이 총 몇 개고? 3개고, 얘는 극값이 몇 개고? 하나다라는 거지. 그 하나가 나오는 이유, 야, 극값은 언제 발생하지요? 대가리에 총 맞아야지. 오케이. 도함수가 0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바로 이런 변곡점은요, 이런 변곡점은 도함수가 0이긴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부호가 3번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 f의 프라임이라는 저 친구의 도함수는 분명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3참수를 또 주인공으로 본다면 얘의 극대값은 무슨 수? 양수. 근데 극소는 음수. 이런 식으로. 극대, 3차 함수의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 또는 x축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다면 이런 친구들은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밖에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깐 쉬었다 가는 점이 있는 친구가 이와 같은 쉬었다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쉬었다 가지 않아. 기울기가 0은 안 돼. 작긴 한데 0이 안 돼. 이런 게 이제 저런 그림을 나타내거나 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말래. 극대값을 갖는 건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극대값을 갖지 말라고 이런 그래프야.
아, 그럼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그 말은 x축하고 2번 내지는 1번만 만나세요. 아니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 같아요. 같으면 되겠지. 물론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극대 곱하기 극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F'이에요. 맞냐? 뭐 이런 기본적인 개형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비율관계를 이용하여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4차함수의 비율관계 2개 공부하겠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구만. 자, 비율관계입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 자, 2개가 있어. 1번은요, 3대 1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대 루트의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써야 되니까 말로 한 번만 정리해둘게. 정확히 그 상황이 아니면 쓰면 안 된다. 자, 1번. 3대 1이란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변곡접선. 변곡접선에 대한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어떤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즉 여기서의 세 번째 그림이겠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 쭉 평평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접선과, 즉 이 접선이라는 건 결국 여기 접점과 교점 사이의 평균값 정리를 취한다, 이런 느낌이야. 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이 요 사이에 딱 하나 이렇게 존재할 건데, 요 녀석의 x좌표, 요 녀석의 x좌표,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좌표에 대하여 길이 비율이 성립하더라. 바로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장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 완벽하게 x축하고 접한대. 근데 여기 0에서 3중근을 갔는데, 근데 여기에 4가 있대. 내가 극소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여기에 x좌표 찾기 전에 즉시 여기는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서 푸셔라, 뭐 이런 거지 뭐. 얘 이렇게 틸팅돼 있어도 당연히 괜찮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 루트 2가 있습니다. 1대 루트 2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글로 기억하자. 공통접선과 MVT예요. 공통접선과 평균값 정리다.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밋밋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면 4차 함수 자체에 두 번 접하는 이와 같은 공통 접선이 있을 것이다. 그치? 그러면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하여 생기는 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있을 텐데 걔랑 기울기가 분명 똑같은 점이 하나는 있을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점, 그 다음에 얘도 연장 가야죠. 쭉 갑니다. 쭉 가서 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길이비가 성립하느냐. 여기서부터 얘를 한 칸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얘까지 요만치가 루트의 3칸이다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거니까 이쪽도 한 칸이라고 치면 이쪽 전체가 루트의 3칸이 되더라. 뭐 이런 거지. 루트 2점 맞죠. 위에는 루트를 써놓고 왜 그래. 1대 루트 상황 어디였더라? 3차 함수에도 어떤 상황이더라?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평균값 정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일 때 자주 사용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호짜 짜짜짜짜짜 이런 식으로 이쁜 W 모양이 생겨. 한 0에서 만나고요. 여기쯤에 2야.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W 모양일 때 극소값이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럼 미분하지 말고 여기는 1대 루트 2, 루트 2가 2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2구나 해가지고 극소를 좀 빨리 대입하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뭐 요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단축해서 니네가 대가리를 굴릴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지. 이걸 못하면 문제 해석에도 시간 걸리고 계산에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죠. 자, 극값 차이 공식 하겠습니다. 극대 극소 차이. 3차 함수부터 리마인드 하자. 3차 함수의 극대 극소 차이 공식은 뭐분의? 2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3승. 근데 그 출처가 뭐였어? 넓이 공식. 누구의 넓이 공식? 2차 함수. 왜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한 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의 x dx 이것이 바로 f의 b-fa다라는 개념을 쓰려면 4차 함수의 넓이 아니 높이 차는 당연히 이번엔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넓이 공식부터 복습을 해야 되겠네요. 자, 3차 함수와 접선. 지금은 특히 그 접선이 x축일 때를 그냥 예제로 나타낸 건데 기울어 있어도 되죠. 3차 함수와 접선이 만나 생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고차의 개수가 a라는 3차 함수라고 치면 물론 이거는 적분 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적분 단원에서 넓이를 구하는 당연히 쓰겠죠. 자, 이때 넓이 s는 얼마냐면요. 12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4제곱입니다. 넓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있었어요.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6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었음. 세제곱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차 함수의 넓이 구할 거니까 세제곱이겠지. 아, 미안해.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적분하면 3차겠지. 라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분모에는 6은 그냥 2 곱하기 3 하고 외우면 확장이 돼요. 3 곱하기 4. 그리고 3차 함수의 넓이, 3차 함수의 인테그랄 취할 것 같으니까 대충 델타 x의 몇 승이겠구만. 4승이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자고. 얘를 도함수로 갖는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드르르르르르륵 감소를 하시다가 기울기가 0이 되죠. 증가로 바뀝니다. 기울 잠깐 0 돼요. 쉬었다가 다시 가겠죠. 이와 같은 4차 함수일 때. 그때 바로 요 값과 이건 극대극소 차이라고 말하시긴 좀 뭐해요. 그죠? 극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뭐 이름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극값 차이라고 했음. 극값 아니야 이거. 아무튼 차이 공식인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요. 뭐 변곡점 극소값 차이 공식 이딴 식으로 하면 너네가 어떻게 외우겠니? 자, 이 차이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여기의 차이를 델타 y라고 했을 때 이 델타 y는 여기의 넓이 s와 완벽하게 동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이번엔 4차 함수가 주인공이니까 얘를 a 곱하기 x의 4승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y의 프라임은 뭘로 시작하죠? 4a의 x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3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넓이 공식에 의하면 s는 뭐분의? 12분의인데 최고 차이 뭐인겨? 4a.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는 똑같이 델타 x로 표기할게요. 델타 x의 4제곱이다 보니까 따라서 여기서의 델타 y는 바로 3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차의 넓이 공식, 3차의 델타 y가 2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었다라는 것과 또 연계하면 얼추 몇 번만 보면 외워질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계산을 줄여주는 도구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변곡점의 높이랑 극소값을 줬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거의 즉시 나온다는 뜻이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여기를 알려줬어. 그럼 공식에 의하여 극소값을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게다가 이 그림은 3대 1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복합적으로 쓰면 뭔가 모르는 걸 빨리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야. 오케이? 한번 적용 좀 해봅시다. 넘겨서 간단한 네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8번. 8번은요, 우리가 방금 배운 비율관계 같은 거 이전에 그냥 기초적인 4차 함수에 대한 공부야. 이런 비율관계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절대값 씌운 새끼가 g입니다. 가. gx는 x = 1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g1은 g'1이다. 나. gx는 마일과 0과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야, 어떤 그래프 개요인지 상상이나 해봐. 3차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너네한테 한번 생각할 시간 주려고 간단한 문제 갖다 내본 거야. 어떤 식으로 만나야 가나를 만족할까? 잠깐만 1분이면 금방 생각나요. 한번 끄적끄적 해보세요.
3차함수랑 달리 4차함수는 x축하고 4번 만날 수도 있고 3번 만날 수도 있고 2번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이 다양해서요. 생각할 시간 한번 드리려고 해보는 거니까 끄적끄적 해봐. 뭐 접해야 되나? 뭐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 모양인가? 아니면 뭐 U자인가? W인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자자짐? 그렇게 어려운 개혁은 아니죠. 하성이도 그려졌어? 우리 뱅뱅뱅은 어떨까? 열심히 하는 중.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가능한 거죠. 인수정리식을 세워야지 병신아. 유치한이도 찾았고. 3분의 1 이상은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물론 무지성으로 이것저것 다 그려봐도 괜찮은데 그래도 공부니까 단서 하나는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문장을 봐도 봐봐.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요. 자, 그냥 극값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 이 명제 맞아 틀려? 맞아요. 아니야. 왜요? 극값의 정의에는 미분 가능하다 또는 연속이다라는 게 들어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극값도 충분히 가능하냐면 이와 같은 극값, 이와 같은 극값들이 충분히 가능한 극소들이야. 맞냐? 그럼 이 말은요. 미분이 가능한데 그곳에서 극값.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말이 둘 다 보장되어 있는 x값이 하나 있어요. 1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나에서 극소 갖는다며. 그러니까 바로 f'의 1이 얼만 거예요? 0인 거지. 근데 그러면 가족권 때문에 f의 뭐도 그냥 0이 돼버려. f1도 0이 돼버리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1에서 x축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접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나머지 두 개는 대충 그려놓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과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뿅뿅 미분 가능 이렇게 될 거라. 극소는 마1과 0과 1이나 미분이 가능한 극소는 1밖에 없게끔 세팅이 잘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인수정리로 식 세우면 끝이네. 상준상 fx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 예. x 예.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최고차항 1이니까. 대입하면 답은 3번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비율 강에 슬슬 조금 쓸 것 같은 문제 한번 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9번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3, F'3은 음수인 4차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하여 집합 s를 s란 집합은요 a라는 새끼들의 집합이야. 근데 어떤 친구들인데 절대값 fx-t가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s의 원소의 개수를 gt라고 합시다. 함수 gt가 t = 3과 t = 19에서만 불연속일 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요거는 좀 공부를 해보자. 3참수보다 더 4참수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거야. 왜냐면 3참수는 그래프가 밋밋한데 4참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로 문제를 케이스 분류하기 쉬워요. 자, 얘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놓자. 어떤 그래프냐 이거? 그치, t만큼 내리고 접는다라는 거가 맞긴 한데 그래프의 개형만 보면 즉시 어디서 접으면 돼요? 그치, 얘는 y equal t에서 접은 것과 모양이 같아요. 그냥 y equal t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접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 y equal t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접자. 됐음? 자, 그러면 이왕 처음 공부한 김에 모든 4참수의 개형에 대하여 저 친구가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의 개수를 다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4참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y equal t라는 건 상수함수입니다. 그죠?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지금 문제에서 gt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g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t가 굉장히 작을 때 이 그래프에서의 t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가로선이야. 근데 그 t를 정의역으로 봤으니까 gt는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t예요. 자, t가 굉장히 작을 때 여기서 접어봐. 뭐 이미 접혀 있는 거잖아. 바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미분 불가가 몇 개야? 0개. 한동안 저기 t가 엄청 작은 수부터 계속 미분 불가가 0이 될 거예요. 근데 점점 올라오다가 요렇게 극소값이 될 때 이때도 미분 불가 몇 개야? 없어요. 그치? 여기까지. 극소까지. 극소의 값이 t가 될 때까지. 자,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미분 불가가 몇 개가 되는 게 보여요? 2개 되는 게 보이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뾰록 하고 접어버리면 뿅뿅이 미분 불가니까. 자, 그럼 그러다가 그 다음. 자, 두 번째 극소랑 이렇게 만날 때를 봅시다. 요때까지는 몇 개야? 2개지. 자,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되고 한동안 쭉 2개이다가 저 노란색이 될 때까지도 2개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이렇게 해주고 얘가 두 번째 극소겠지. t의 값이 두 번째 극소가 됐을 때. 근데 또 얘를 넘어서는 순간 몇 개가 돼요? 4개. 그치? 이렇게 되면 미분불가가 4개가 있잖아. 그게 또 갑자기 4개로 빵 뛰어요. 자, 그러다가 또 어디가 될 때? 극대의 높이가 될 때. 자, 극대 높이가 돼버리면 딱 몇 개야? 2개지. 왜냐면 여기서 미분이 다시 가능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극대 높이가 되는 순간 빵꾸 뚫어주고 극대의 높이가 되는 순간 다시 2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평생 몇 개야? 2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불연속점이 몇 군데입니까? 극소 1, 극소 2, 극대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와 같이 개수를 소재로 하는 함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1.5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계단형으로 뚝뚝 끊기는 그래프가 되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녀석하고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자, 이 GT에다가 HX를 곱할 거는 얘가 3차예요.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라 하면 이 H는 인수를 누구를 가져야 돼? 얘 가져야 되지. 왜? 곱함수의 연속성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HX에 대하여 H의 3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뚝뚝뚝 끊기는 함수는 곱함수 연속성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 맞다. 곱함수 연속도 복습하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볼까? 쉬었다 가는 거 합시다. 자, 쉬었다 가는 3차. 자, 빠르게 진행합시다. 얘에 대한 GT의 그래프는
자, 한동안 계속 당연히 t가 저 밑에서부터 올 동안 미분불가 몇 개다가 없어요. 그러다가 극소가 될 때까지도 몇 개야? 없어요. 근데 극소 조금 지나는 순간 2개가 돼요. 자, 그러다가 요때는요. 이때 하나지. 왜? 여기서는 미분 불가지만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맞냐? 자,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애매하니까 그냥 변곡점의 높이라고 할게요. 변곡점의 높이. 아니면 쉬었다 가는 높이, 뭐 휴게소 이렇게 써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때는 한 개니까 빵꾸 들고 이때만 순간 한 개예요. 그치? 근데 또 얘보다 살짝 높아지는 순간 미분불가가 몇 개가 돼 다시? 2개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 함수는 미분불가가 2군데군요. 미분불가래. 불연속이. 물론 미분불가도 맞지만. 자, 그 다음 또 4차 함수 어떤 그래프 있지? 안 쉬었다 가는 거. 뭐 살짝 느슨하긴 한데 안 쉬었다 가는 거. 이런 거 해보자. 얘는 더 쉽네. 얘는 극소가 될 때까지 계속 미분불가는 없죠. 당연히. 안 만나는 거니까. 미분불가 없어요. 자, 그러다가 쟤를 만날 때까지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몇 개게? 계속 2개예요. 얘는 미분불가 또는 불연속이 한 군데밖에 없는 함수네. 또 하나 4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잘해볼까? 어떤 거 있지? 완전 대칭 W. W 한번 계산해보자. W. 자, 당연히 미분불가는 0, 아니 불연속은 0, 아니 뭐냐. 미분불가인 점은 0개로 오다가 극소가 될 때 어떻게 돼? 극소까지는 몇 개야? 0개지. 근데 극소 지나는 순간 갑자기 몇 개로 확 튀어요? 4개로 확 뛰네. 이런 데서 접겠다 이런 거니까. 그쵸? 자, 그러다가 극대가 될 때. 극대가 될 때는 2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여점부터 위로는 계속 몇 개야? 2개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도 불연속이 되는 점이 2군데네요. 이 정도가 이제 평소에 공부가 돼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느껴지는 거야. 아, 3하고 19에서만 불연속이래. 2개가 불연속일 수 있던 게 2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 친구, 두 번째는 이 친구. 맞지? 자, 근데 t가 3하고 19래.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고 여기가 19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그림에서는 극소값의 높이가 3, 여기 휴게소의 높이가 19. 앞으로 휴게소라 하자. 그래, 변곡점의 높이 길다. 휴게소라고 합시다. 휴게소가 19. 자, 여기서도 극소 여기가 3이고 극대가 19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하 공통으로 3. 극대가 예헤이 하고 여기가 19입니다. 자,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를 한번 찾으러 가야지. 문제 쭉 읽어보시면 문제에서 F형은 3이래.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3인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러니까 바로 이 극소가 0,3이었구나. 이 문제에서는. 근데 그러면요. 어랍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는 F'의 3이 음수라는데요.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왜냐면 걔보다 더 오른쪽은요. 기울기가 항상 양수 또는 0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안 되네. F'의 3이 0보다 크다 때문에 안 되겠죠. 음수다가 안 되는 거지. 음수다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음수가 될 수 있으려면 0이 어느 쪽이어야 돼? 왼쪽. 그치? 왜냐면 y값이 3인 후보가 2개 있는데 여기가 0,3일지 여기가 0,3일지 몰라. 근데 얘가 0,3이면 3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건데 기울기가 양수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가 0,3이야. 자, 그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얘는 식 세우기가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여기가 0이고 접점이지.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여고. 그러니까 나는 y는 3과의 위치 관계를 세울 건데 여기는 모르긴 한데 뭐라고 둘까? 알파벳으로 둘 건데 뭐라고 할까? 2a. 그치? 왜냐면 좀 이따가 a,19 대입할 거니까 분수 싫잖아요. 내가 여기를 2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t가 되겠죠. 자,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랑 상수함수 누구? 3과의 위치관계가 x 이퀄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2t에서 접한다. x-2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를 대입합시다. 따라서 ft를 대입하면 19-의 3은 t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아, 쉽네. t는 2네요. 준성이 꿈 날아간다. 꿈 날아간다. 따라서 fx는 x의 제곱 곱하기 오늘도 조기 축구 했냐니? x의 제곱 괄호 x-4의 제곱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쉽다고 졸면 안 돼.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꽤 크네요. 4 곱하기 36, 147인가? 147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계산해봐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사차함수 fx는 k는 0보다 크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4차 방정식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잠깐만 fx는 해놓고 전개된 걸 보면 근 4개인데 무슨 3개야? 하나는 x-의 1, 하나는 x-의 a, 하나는 x-의 a-의 1, 하나는 x- 플러스 1, 하나는 x-의 a 플러스의 1에 뭐야? 근이 4개 있는데요. 근 4개 살펴볼까? 뭐냐? 1과 a와 a-1과 근데 3개래. 무슨 말이야? 겹친다.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렇지? 자, 뭐가 뭐랑 겹치는지에 따라 케이스 분류합시다. 첫 번째. 누구랑 누가 겹친다고 해볼까? a가 1이다. 그럼 미리미리 좀 해둘게. 두 번째는 a가 얼마다? 2다. 그럼 그 다음은 a가 3이 되겠지. 왜냐면 얘네끼리는 같을 리가 절대 없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a가 1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근이 대충 머리로 1, 0, 마일. 그럼 마일, 0, 그 다음에 1.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접해야 돼. 어이쿠. 문제에서는요. 두 극수의 곱이 25. 띠용. 극수 하나가 뭐야? 0. 이거 안 되겠네. 자, 3일 때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3일 대입하면요. 1, 3, 2, 1이야. 그러니까 1에서 2번 2, 3. 그러니까 1에서 2번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값 하나가 0이 돼서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되는 케이스인 a 이퀄 2만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너네는 거기다 하면 돼. 나는 크게 쓰려고. 자, a는 2일 때 한번 보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될 거냐면 1과 2과 1과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만나, 1에서 접해, 2에서 다시 만나. 여기가 0, 1, 1,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완벽한 W 모양인 거지. 그쵸? 그리고 극소값의 곱이 25다 이렇게 나왔다. 야, 그럼 극소값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 뭐를 쓸 때가 왔니? 몇 대 몇? 1대 루트 2죠. 왜냐면 이게 지금 높이가 같다는 건 얘네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공통접선인데 평평하니까 지금 이게 공통접선에 대한 평균값전을 쓸 차례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으차 대 으차입니다. 자, 1대 루트의 2죠. 맞니? 자, 그러면 실제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근데 그게 루트 2칸이래. 그럼 동그라미 한 칸은 얼마야?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이 녀석의 x좌표는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얘는 반대로 1 마이너스의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높이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식을 세웁시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다라고 적기를 바란다. k네요. k 곱하기 x 하나에다가 x-1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2는 이렇게 있습니다. 에다가 얘를 대입하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만 대입하고 제곱할게. 루트 2칸어치가 실제 1cm잖습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k에다가 맨 먼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의 루트 2분의 1.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당연히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합차 공식으로 할게요. 루트 2분의 1 빼기 1과 루트 2분의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제곱 2분의 1 빼기 제곱 1. 뒤에 거 2분의 1. 앞에 k. 마이너스 4분의 k. 따라서 극소 곱하시면 둘의 똑같은 거니까요. 16분의 k의 제곱. 그것이 25. 즉시 암산 k는요. 400. 아니지. 400의 루트죠. 20. 자, k 구했고 a 구했다. 정답은 2, 40. 경찰대 16번. 수능이 어려워요. 사관학교 경찰대 어려워요. 비슷해요. 근데 경찰대는 좀 문제가 평가원 스타일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사관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너네 중에도 고3 가면 사관학교 지망생이 아님에도 가끔 사관 지원해보고 한번 시험 보고 와보는 친구 있거든요. 왜냐면 약간 7월 모의고사 느낌으로 실전 모의고사 해보려고. 근데 경찰대는 진짜 원하는 사람 말고 그냥 연습 삼아 가보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좀 특이해요. 문제 유형도 그렇고 좀 달라. 승현이가 경찰대였나? 사관이었나? 경찰대였나? 경찰대 뭐 40분, 50분인가요? 양식이 조금 달라요. 자, 11번. 그래도 경찰대 나오면 그 동네 파출소 소장부터 시작하는데 좋죠. 사관학교 가도 그죠. 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방 대위하고. 임지섭 대위님. 4화 보는 중. 상명하복하게 잘 좀 해주세요. 아직 못 봤어. 아, 근데 주임원사 아니 준이 주제에 존나 뒤돌려차기로 후려 맞는 건 봤어. 아, 그건 아직 못 봤어. 잘 쌌고 진짜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칭성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고요. 비율 관계랑 극대 극소 차이 공식을 모두 쓰기 때문에 한 문제만으로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대칭에 대한 표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3차에서도. 얘는 fx를 으찌한 거요. y는 a에 대하여 뒤집한 거죠. 아니, 그냥 대칭이라고 쓰자, 그치? y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대칭 시킨 거지. 됐지요?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려보자. 4차함수가 일단 아무렇게나 조그맣게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y 콜 a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요 정도로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함수 g는요. a보다 클 땐 냅두래. 그리고 a보다 작으면 말아 올리래. 방금 했던 절대값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바로 얘는요. 이렇게 되겠지. a보다 작은 곳은 a에 대해서 이게 a니까요. 뒤집어라. 냉. 나머지는 냅둬라. 이러면 미분 불가가 몇 개 생기니? 4개 생기겠지. 그럼 우리 방금 절대값 fx-t의 그래프 공부해봐서 알겠는데요. 미분 불가가 요 W 모양에서 딱 한 번만 생기게 그을 수 있어요? 없었지. 어떤 케이스밖에 없었는지 기억해요? 쉬었다 가는 것밖에 없죠. 쉬었다 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쉬었다가 갑니다. y 콜 a가 어디여야 돼? 휴게소여야 되죠. 됐음? 자, 그러면 미분 불가가 4라는 건 어딘겨? 여기네. 오른쪽에는 얘가 4네요. 자, 그 다음 나조건 gx 빼기 fx는 이렇게 일단 gx를 그려야죠. gx는 원래는 그냥 냅두시고 큰 건 냅두시고요. 밑에 있는 건 말아 올려주세요. 원래는 냅둬주시고요. 이 노란색이 g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gx는 gx 빼기 fx. 자, fx는 이 흰색입니다. 자, 최대값을 2분의 7에서 갔는데요. 아하, 어디겠니?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말하세요. 극대 또는 극소. 그치? 여기가 2분의 7이란 거야. 그리고요, 최대값 2a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간격이 대칭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얼마라는 거야? a. 여기도 a. 그러니까 2a만큼 차이가 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냐?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즉시 여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고요. 근데 그 한 칸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3만큼을 빠꾸 하십시오. 2겠네. 일단 비율 관계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 결국 여기 핑크색부터 극소값까지, 휴게소에서 극소값까지 요만큼의 차이가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방금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배운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지. 극대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말할게. 차이 공식이지. 자, 그러니까 델타 Y가 몇 분의였지? 4차함수? 3분의. 최고차는 얼마래? 1. 그 다음에 델타 X의 몇 승이었죠? 4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델타 X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야. 얼마냐? 2분의 3이네. 자, 따라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이다. 그러면 분모는 16, 분자는 333의 27. 그게 바로 A야. A는 16분의 27. 이제 F의 2분의 5분을 구하려면 이제 FX의 식을 세워야 돼. 누구의 위치관계로 식 세우면 좋을까요? Y는 A와의 위치관계로 식을 세워야 3중근 내 눈에 보이고 교점 하나 보이니까 바로 식 세울 수 있는 거야. 갑니다. fx에서 A를 뺀 것은 A를 구했죠. 참 16분의 27. 최고차의 개수는 1. 그 다음에 2에서 3중근 4에서 교점. 따라서 F의 2분의 5는 하고 구합시다. 2분의 5에서 2 빼니까요. 2분의 1을 3번 곱해주시고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되실 것이고 플러스의 16분의 27이 넘어올 것인께 정답은 16분의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7, 24 정답 2번. 그렇죠. 20번이면 충분히 4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율관계나 높이 차이 공식을 이용해서 너네가 이거 익숙해지면 1분 만에 풀지 않겠냐고. 20번 때 문제를 1분에 풀어봐. 얼마나 나머지가 시간이 여유롭겠냐고. 이런 도구들은 반드시 챙겨놓자. 아시겠죠? 자, 139번. 일단 x = 3에서 극대값을 8을 갖는다라고 해서 대충 그래프의 모양은 그려지는데요.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디파인 되어 있냐면 fx 그대로 따라가세요. 단 이게 뭐냐면 x가 t보다 크거나 같다야. 아까 문제는요. y = a보다 클 때는 냅두고 작은 걸 말아 올려라. 그래서 이제 옆선이 기준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x = t라는 세로선 기준 걔보다 오른쪽을 냅두고 왼쪽을 뒤집으래. 뭐에 대해서 뒤집어라 라는 표현이면 자 마이너스 fx 더하기 2배의 f의 t.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fx를 어디다가 뒤집어라야? 그치, y는 ft에 대칭을 시켜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x축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번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대충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극대값이 3,8인데 아직 x축이 어딘지 모르지? 그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축이 한 뭐 좀 특별하게 이렇게 접하는 거 한번 예시해볼까? 예를 들어서 접한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봐봐. 예를 들어 이제 x가 t보다 어떠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t는 이제 요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x와 t의 비교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t가 요 정도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t보다 크거나 같을 땐 냅두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냅두는 거예요. 그 다음 얘보다 왼쪽에 있는 이 드르륵 x equal t죠. 얘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ft에다가 뒤집어라니까 그때 ft는 당연히 이제 이게 될 거야. 걔에 대해서 뒤집어 주세요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 x축 밑에서 뿅 하고 스르르르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야? 3개죠. 그러니까 요 교점의 개수 그래프를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본다면 t가 요 값일 땐 교점이 3개예요. 맞냐? 자, 그런데 그 t가 여기여도 똑같겠지. 왜냐면 하니까 하나 둘에다가 셋이 될 거니까. 달라질 곳은 처음으로 x축하고 만나게 된 요 값일 때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계속 3개이다가 여기까지 계속 3개다가. 자, 요거보다 왼쪽은 ft에 대해서 접어주세요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교점이 몇 개로 줄어들어요? 2개로 줄어들어. 그래서 3개로 오다가 요 시점에서 2개로 줄어요. 2개. 일단 불연속이 하나 생겼네. 자, 그 다음 t가 여기보다 살짝 넘어가면 그때 여기서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라 이런 느낌이니까 교점이 몇 개가 돼? 1개가 되지. 그러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부터 교점은 한동안 1개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요 그래프의 관찰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극대값을 넘어선 t일 때부터야. 예를 들어 여기가 t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뒤에 걸 다 접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야? 하나. 그러니까 한동안 1개일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봐. 이제 여기보다 왼쪽을 싹 다 뒤집을 거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관찰할 때 3차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될 때가 중요하게? 아니, 3차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될 때가 중요할까요? 4. 이걸 캐치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 언젠진 모르지만 y값이 4인 점이 있겠지. 그게 여기라고 쳐봐. 그러면 그때 요거에 대해서 접으라고 하는 건데 y값이 4라고 쳐봐요. 그럼 접으면 어떻게 되겠냐? 8과 0의 가운데가 4였단 말이야. 그래서 4가인 거예요. 얘를 접으면 이렇게 되죠. 이해돼? 요 위에서 접을 땐 이 정도를 접으니까 에헤 x축까지 안 내려와. 근데 4까지를 접으면 으차하고 저 밑에 여기까지 온단 말이지. 교점이 몇 개가 됐어요? 2개. 그래서 저 순간 교점이 2개가 돼요. 맞니? 자, 그리고 이제 걔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다 치면 이번에 한 여기서 접어봐라. 이 뒤에 거를.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쭉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돼? 3개가 돼. 그래서 요때부터 또 한동안 3개입니다. 맞지? 자, 그럼 t가 여기일 때는 어떨까 보자. 여기일 때는 또 x축에다가 접으래. 근데 이 뒤에 거를 접으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교점 몇 개냐? 2개로 바뀌었네. 요때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바뀌어요. 자, 벌써 불연속이 3개니까 안 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공부 삼아 좀 해보자. 자, 그러다가 또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일 때, t가 요 정도일 때 여기서 접으라 이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요 높이로 뒤에 걸 다 접으라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으차했다가 으차 이렇게 가겠지? 교적으로 몇 개냐? 2개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2개예요. 그럼 한동안 2개구나. 근데 또 높이가 4일 때를 보자. 또 높이가 4인 이 점. 이번엔 또 여기서 접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교점이 몇 개예요? 1개예요. 교점이 이 순간, 이 순간, 아 복근 아파. 교점이 1개예요. 자, 그 다음부터
요 정도에서 접었다고 치자. 색깔 자꾸 바꿔봐야지. 여러 번 연습해봐. 너네도 지금 필기가 굉장히 귀찮을 거야. 자, 요 정도에 접었다고 치면 위로 이렇게 붕 뜰 거고 이렇게. 왜냐면 4보다 높아졌으니까요. 8과 얘의 차이가 4보다 작아. 그 말은 내려가봤자 그 4보다 작은 만큼밖에 안 내려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교쪽이 몇 개 돼? 0개가 돼요. 그래서 이 순간만 0개. 이 순간만 4네요. 그치? 그리고 그 다음부터 0개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겼나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네요, 얘는. 그 다음, 여기도 X축하고 만난 점이네요. 그 다음, 얘네 둘은 뭐였니? Y가 4일 때였지. 맞냐? 요 때는 왜 교점의 개수 변화가 없었냐? 요 위로 올라온 녀석을 지나고 나서의 4라서 얘가 위험했던 거예요. 8을 지나고 나서의 4라서. 자, 그래서 불연속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X축을 지나는 점과 그 다음 극대 이후의 Y값이 4인 지점에서 생긴대요. 같은 걸 경험적으로 알면요. 그러면 올바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가 예측이 되면 좋겠어. 물론 안 되지만요. 쉽진 않아요. 여기가 3,8이에요. 자, 불연속 어디 생길 거라고? 여기 X축하고 만난 점이 생기겠지. 일단 X축하고 두 번 만나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Y 콜 4인 지점이 분명 사이값 때문에 생기긴 할 거니까. 그럼 여기가 높이가 얼마면 되는 거야? 4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자, t 값이 요 x축하고 만나는 점보다 왼쪽이라고 쳐.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으래. 교점 몇 개 있니? 요거를 접으래. 2개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점의 개수는 2개로 한동안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t가 딱 여기 x축과의 교점이 됐을 때 여기로 접으라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교점 몇 개가 되니? 1개가 되죠. 그리고 걔를 조금 넘어선 이런 곳에 x equal t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접으라는 거야. 얘보다 왼쪽 거를. 그럼 이렇게 가겠지. 교점 몇 개야? 없어요. 한동안 쭉 없습니다. 8일 때도 한번 해볼까? 여기 x가 t가 3일 때, t가 3일 때도 마찬가지. 요거에 대해서 왼쪽 거만 접으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전히 계속 0개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때 t 값이 요게 될 때 여기에 대하여 왼쪽 부분을 접어라. 인데 딱 8과 4니까 얘를 뒤집으니까 어디로 와버려? x축에 이렇게 딱 와버린단 말이야. 교점이 몇 개가 돼요? 1개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얘를 또 넘어서는 순간 요 정도의 t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접어주세요가 될 텐데 요 부분은 당연히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부터는 이렇게 내려갈 건데 높이가 4보다 크다 보니까요 8과 얘의 차이가 4보다 작아서 여기서 내려가봤자 4cm보다 덜 내려가. 근데 심지어 얘가 4보다 높아. 4층보다 위에서 4층보다 덜 내려오면 바닥에 절대로 닿을 리가 없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또 빵개예요. 이렇게 두 번만 불연속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할게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가요 3,8인데요 여기가 머시기, 4예요. 그래 놓고 이제 fx의 식만 찾으면 돼. 여기서부터는 개 쉬워요. 비율관계 씁시다. 먼저 델타 y 극대극소 차이를 알게 된 거지. 얼만데? 4. 근데 3차의 극대극소 차이 공식은 뭐지? 2분의 최고차항 1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델타 x는 2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5,4예요. 그 다음에 fx의 식을 세우려면 직선과의 위치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상수함수 y = 4전으로 딱 긋습니다.
자, 그러면 5, 변곡 3, 다시 여기 x좌표 얼마? 1이야. 1 아닌데 2죠. 왜냐면 2, 3, 4, 5가 되니까. 따라서 fx라는 함수와 4라는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는 x equal 2에서 한 번 만나고요. x-5에서 두 번 만납니다. f의 얼마 구하니? 8, f의 8은 6 곱하기 3, 3은 9 플러스의 4, 58이다.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비율 관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무슨 개념이 아니라고. 139번처럼 이렇게 문제 해석이 어려운 거 이런 게 평가원의 22번 자리에 나오는 문제인 거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도구는 장착한 채로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매 문제마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니까 매 문제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비슷한 게 아까는 Y축에다가 뒤집었는데 이거는 X 세로 기준에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그런 게 머릿속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똑똑해지는 거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 그냥 풀어주는 수밖에 없고 나는. 너네한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라 라고 유형화를 시켜드릴 수가 없는 게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킬러는. 그러니까 킬러를 공부하는 태도라는 게 뭔지를 좀 차차 생각을 해서 고3을 맞이하자 뭐 이런 얘기죠. 밥 먹고 올까요? 우리 2시 10분 만납시다.